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교도소에서 살다가 출소한 30대 후반 여자예요. 농담이고요. 웬 교도소냐고요? 제가 그동안 매일 감시당하며 살았거든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요. 이 막장 스토리에 유쾌, 상쾌, 통쾌한 사이다가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 딸 하나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연애 결혼한 저희 남편은 자상하기도 하고 성실한 너무 멋진 남자예요. 사실 배우 이재훈을 닮은 잘생긴 외모 때문에 사귀긴 했지만 속은 더욱더 진국인 내 남자입니다. 그런 남편이지만 결혼하기 앞서 숱한 고민을 해야 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죠. 남편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야말로 네이트판에 자주 올라올 법한 막장짓을 많이 했어요. 남편도 그런 본인의 엄마와 누나를 창피해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잘생기고 호감형인 남편에 비해 저는 좀 통통한 편이고 평범한 외모인데요. 그런 제 외모가 별로라며 대놓고 여자가 너무 못났다, 남자가 더 아깝다 하며 혀를 끌끌 찼었어요. 그런 무례한 모습에 남편이 급히 중재했지만 첫 만남에서의 제 상처는 겨우 시작일 뿐이었죠. 게다가 남편과 데이트할 때 저녁 8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전화하며 빨리 오라고 다그치는 미혼 시누이 때문에 진지하게 헤어짐을 고려한 적도 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내 동생 지금 뭐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그런 예비시댁 분위기에 기가 빨려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고 헤어짐을 구한 적도 있는데 남편이 당시 3일을 밤낮으로 엉엉 울며 매달려서 결국 다시 만나고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막장짓은 손에 다 꼽히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어느 날은 남편과 신혼 때 밤에 침실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현관문이 어이없이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거실로 들어온 거 있죠? 저는 그때 다 벗고 있던 터라 소리를 지르며 몸을 가렸어요. 남편이 놀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그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내 아들 집에 맘대로 놀러오지도 못하냐? 아니 근데 니들 벌써 아기 가지면 안 된다? 이 어이없는 말씀에 옆에서 거드는 시누이의 농담도 가관이었죠. 어머 옳게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면 시집살이는 어떻게 시켜? 하시며 두 분이 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저희 출근하고 집 비어있을 때 이 번호 저 번호 다 쳐보며 맞춰봤다고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쉬운 걸로 하면 그냥 들어오라는 뜻 아니냐며 웃으시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옷 입고 바로 시어머니 시누이를 내쫓았어요. 한참을 밖에서 실랑이 하다 들어온 남편이 씩씩거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죄가 없으니 알겠다 하며 넘어갔지만 그 후로도 별일이 많았죠. 시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기에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40대 초반 시누이만 있는데요. 두 분이 딱히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희에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데이트하려고 주말에 좀 나서려 치면 항상 전화를 하셔서 우리도 데리고 가라며 떼를 쓰시곤 했죠. 그래서 몇 번은 거절 못하고 두 분을 모시고 교회 외곽으로 놀러 간 적도 몇 번 있어요. 가는 차 안에서는 우리 동생, 우리 아들 하며 저를 철저히 외톨이로 만들려는 분위기였죠. 남편이 그러지 좀 말라며 타박해도 아니 이 정도쯤은 옳게도 이해해야지.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적응이. 우리 옳게 이해심 많잖아. 그래서 내가 옳게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시곤 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저에게 또 살쪘니? 그러다 남편 바람나면 어째? 하시며 저를 열받게 하시고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 며느리는 살짝 통통한 게 좀 매력이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하루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제가 너무 질려서 남편을 붙잡고 화를 냈어요. 결혼하고 나면 좀 덜 하실 줄 알았고 당신도 가운데에서 나 상처 안 받게 잘 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이 전혀 방어가 안 된다고 이혼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하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놀란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죠. 미안해.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가 나밖에 없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 누나도 오래 만난 남자랑 결혼 엎어지고 상심이 커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질투하는 것 같았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나도 엄마랑 누나한테 진지하게 그러지 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거든. 당신은 모르겠지만. 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남편 모습에 저도 정말 미안해졌죠. 사실 모르고 한 결혼도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시댁 스트레스에 대해 예상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눈 꼭 감고 한 결혼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시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집은 시댁과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회사에 발령 요청을 하고 2개월 정도 대기하면서 절대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고 했죠. 그러다가 발령 명령이 떨어져서 바로 이사 준비를 하고 이사 일주일 전 시댁에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냐며 우리 버리려고 수쓴 거라며 울고불고 저희를 붙잡고 다신 안 그럴 테니 계속 여기 살아달라고 하는 걸 남편이 이미 집도 다 계약됐고 회사 업무 분장도 정해졌다며 물을 수 없으니 이해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는 시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댁과 멀리 떨어져 필요할 때만 만나게 되니 자연스레 저도 행복해졌어요. 물론 행복을 얻기까지 많은 일들이 또 있었지만요. 명절 연휴 전에 저 먼저 시댁에 내려와 일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 안부 전화가 왜 이렇게 뜸하냐고 새벽부터 벼락 같은 화를 내는 전화도 몇 번 있었지만 때마다 남편이 중재해 주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줄어드니 자연스레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집안에서 태어나니 서로 분위기가 원만해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딸을 낳고 나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정말 좋아하셨죠. 그리고 아이가 점점 커서 말귀를 알아듣자 맨날 망언하고 폭언하시던 시어머니 시누이도 제 앞에선 말을 좀 조심하시는 듯도 했어요. 이렇게 평화를 얻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말씀을 종종 하긴 했어요. 저녁에 종종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곤 하는데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 귀신같이 어떻게 알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곤 했죠. 그러면서 일하고 온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왜 네가 애를 안 보고 남편이 보게 하냐 하며 화를 몇 번 내시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제가 아이 유치원 친구 엄마와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신호이에게 전화가 와선 집에 남편이랑 애 없다고 설마 한심하게 애 엄마들이랑 놀고 있는 거 아니지? 하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원래도 막말하긴 했지만 참 타이밍 좋게 망언한다는 생각을 몇 번 하던 차였어요. 어느 날 유치원 버스에 아이를 태워보내고 집 앞 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그런데 계산대에서 유난히 낯이 익은 두 여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지? 하고 유심히 봤는데 저는 기가 막혀 소름이 끼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아니 어머님 그리고 형님 이쪽에 말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여행 온 차림도 아니고 두 분 다 편한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죠. 누가 봐도 집에 있다 편하게 나온 차림. 사실 우리 이사 왔어 하시며 한쪽 눈을 찡긋하고 저에게 웃어 보이는 시누이, 그리고 고개를 돌려 피식 웃는 시어머니. 지옥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에 눈앞까지 깜깜해졌죠. 네? 이사 오셨다고요? 어디로요?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왔지. 우리 혜지 아직 어린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올케도 좋잖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기절할 것 같았죠. 일단 제가 바쁜 일이 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도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것 같았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무려 저희 같은 아파트 단지, 그것도 저희 바로 앞동에 전세로 들어왔다더라고요. 그것도 비슷한 층수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커튼을 열어 시댁이 이사 왔다는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찾아봤어요. 세상에, 저희 집이 훤하게 보이는 바로 앞이었네요. 그날 저희 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 일부러 이사 온 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들이 겸 부동산을 다녔는데 마침 저 집이 딱 비어있더라. 이삿날도 딱 맞더라 하며 우연히 이사 온 거니 너무 기분 상해 말하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닌 것 같았죠. 사실 1년 전부터 시누이가 짐 줄인다고 가구도 엄청 버리곤 했거든요. 분명히 1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게 분명했어요. 아이 앞에서 언성 높일 수 없으니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웠던 일들의 정황상 그동안 이렇게 몰래 저희 집을 감시했던 게 분명했어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진상 부릴 줄은 몰랐다면서 사과했고 우리 전세 계약 얼마 안 남았는데 책임지고 다른 집 알아보겠다며 제 손을 잡고 사과했어요. 저는 예전과는 좀 다른 마음이 들었죠. 저희 딸 유치원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유치원을 옮긴다면 적응상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고 더 이상의 회피는 일만 더 그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막장 시댁은 정면 승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날 이후로 대놓고 제가 집에 있을 시간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거실에 들어눕기도 했고 밥 차려 먹기 귀찮다며 저보고 저녁 좀 만들어서 시댁에 갖다 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했었죠.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거절했지만요. 점점 더 선을 넘고 도를 넘어가는 행동을 하자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 믿고 이해해 줄 거지? 당신 그동안 많이 참은 거 내가 왜 몰라. 그리고 당신이라면 난 다 믿어. 그래서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제가 먼저 시댁에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손주이자 조카인 제 아이를 끔찍이도 좋아하시는 터라 아이를 앞세워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저답지 않게 웬일로 먼저 아이 데리고 왔냐며 눈이 휘둥그레 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시댁에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종종 남편이랑 데이트 좀 하게 어머님이랑 형님이 아이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렇게 당돌하게 나온 건 처음이라 두 분 모두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알았다 하시며 똘똘해 하셨지만 아이를 워낙 예뻐하셔서 다른 걱정은 들지 않았네요. 그렇게 일주일에 4번 이상을 예고도 없이 쳐들어가 아이를 맡기고 저는 3시간 넘게 바람을 쐬다 들어갔습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5살쯤 되는 아이와는 단 10분도 놀기 힘들죠. 한참 후 아이 찾으러 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저를 맞으시곤 했죠. 아이는 고모랑 할머니가 너무 좋다며 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고요. 정말 웃겼어요. 그렇게 3달 정도를 보내자 나중에는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시켜 영상통화를 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랑 고모 보고 싶어 한다고 창문 밖으로 나와달라고요. 아이가 노래 불러달라, 춤춰달라 이상한 요구를 하는 통에 어머님이랑 시누이가 꽤나 고생하더라고요. 몇 번 맞춰주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 시어머니가 현관문 비번을 누를 때 옆에서 유심히 보고 비번을 알아냈어요. 몰래 기억해뒀다가 밤에 불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속옷만 입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들어왔냐? 시어머니 소리에 시누이도 자던 방에서 눈을 비비고 나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온 캔맥주를 떡하니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이 안 와서 맥주 한 잔 먹으려고 왔다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망가진 것 같은데 남편이랑 아이 내일부터 시댁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죠. 시누이가 부들부들대다가 말하더라고요. 이봐 올케,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이랑 어머님도 저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셨잖아요. 딸 같아서 동생 같아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두 분이 진짜 가족처럼 편한데 두 분은 아니신가 봐요? 저 서운하려고 해요. 뭐?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는. 우리 혜지도 이제 귀찮아지신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맞죠? 내일 짐 싸서 이 집에 들어올게요. 혜지 아빠도 여기로 퇴근하라고 하고요. 아무 말 못하시는 시어머님과 시누이. 한날은 시댁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형님, 이상해요. 도어락이 망가졌나 봐요. 설마 비밀번호 바꾸신 건 아니죠? 네? 나와보세요. 하며 아파트 통로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니 다급하게 나와 제 입을 막고 대체 왜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족한테 1억이냐며 서운한 척하니 어쩔 수 없이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댁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처럼 편하게 들어누웠죠. 참다 못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뭐라뭐라 한 소리 하시면 그냥 한쪽 귀로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멀리 놀러 가자고 하고 아이를 온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맡긴 채 남편과 푹 쉬었죠. 그런 생활을 반년쯤 했더니 점점 말이 없어지시는 두 분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정말 딱 필요한 말만 하시고 저희가 찾아가도 집에 없을 때가 많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답니다. 계약 기간도 안 채우고 급히 이사 가려고 하신 거죠. 사실 알자마자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아이 친구 엄마한테 들었는데 집 내놓으셨다면서요? 말도 없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전에 살던 동네가 편하시다네. 나도 그쪽으로 일 구해서 가려고. 형님, 서운해요. 우리 혜지 버리시는 거예요? 버려? 뭘 버려? 말을 왜 그렇게 해? 형님이랑 어머님도 저희 이사 갈 때 말도 없이 간다며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은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에휴, 나중에 얘기하자. 하시더니 며칠 뒤에 들어온다는 집이 생겼다고 급하게 이삿짐 싸시고 예전에 사시던 동네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전화드리기 전에는 연락도 없으세요.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진리인 듯해요. 똑같이 군이 뭔가를 느끼신 듯도 하고요. 제가 마냥 만만해 보였는데 작정하고 똑같이 괴롭히니 큰 코 다치신 것 같네요. 혹시 시집살이 당하시는 분들 그냥 똑같이 해주세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 때문에 마음 굳게 먹었네요. 시댁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모두 저처럼 광명 찾으시길 바라요.